우리에게 미국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나처럼 미국에 대한 애증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미국을 일방적으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혐오하지도 않는 나 같은 생각을 대부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몰라요. 미국에서 유학해가지고 뭐 출세한 그 한덕수나 뭡니까? 한덕수 말고 최상목이나 이런 놈들은 아마 그 미국에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뭐 유시민은 그 최상목이가 코넬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논문을 본 모양이야. 근데 그것도 논문이라고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준다고 그러더라. 예, 유시민은 독일에서 공부를 해봐가지고 학위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는 거지. 그 미국 박사도 진짜 문제야 이게. 뭐 에세이 쓴 것처럼 써도 박사학위 주고 막 그런 모양이야. 그러니까 유시민이 아유 그 최상목이가 뭘 아냐고 근데 무식하기 짝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박사학위도 찾아봤나 봐. 그 뭐 도대체 뭘 쓴 건가? 근데 읽어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문을 가지고 박사 받았다고 코넬 대학 박사라고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야. 애증의 감정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세계 최강의 패권 국가라는 점에서 부럽고 정말 배우고 싶죠. 세계 최악의 빈부격차를 만들어낸 국가라는 점에서는 절대로 배우면 안 되는 거죠. 세계 모든 지식을 끌어모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부럽죠. 우리도 세계의 모든 지식을 한국으로 끌어모을 수 있도록 개방적이어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지식의 양만큼 인류 문명의 발전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죠. 잘 알다시피 형식상 민주주의 국가임을 걔네들이 자랑하고 있지만 민주화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민주화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계급사회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은 평등이거든요. 자유롭되 서로 평등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급사회, 완벽한 계급사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모론적 표현이지만 초부자들에 의한 딥스테이트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 즉 빈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제도를 만들어 그들이 겨우겨우 생존만 유지하도록 만들었다는 점. 그 딥스테이트는 뭔지 아시죠? 실제로는 정부가 아닌데 정부 이상의 힘을 가지고 실제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초부자들이세요. 월스트리트가 그거죠. 걔네들이 자본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데 미국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중에서도 유대인들이 포션이 아주 크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에 꼼짝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초부자들 세계의 그 딥스테이트에 유대인들이 유대인 자금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골드만삭스 전형적인 유대인 자본이고 지금이야 뭐 그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그렇지만 그 설립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 유대인이 차지하는 포션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그다음 메릴 린치 이런 회사들이 메릴 린치는 그 세계적인 금융위기 사태에서 다른 데로 합병이 됐지만 이런 금융회사들을 소유한 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진짜 미국을 이런 걸 배우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미국을 반면교사로 삼아 억강부역 대동세상으로 나아가는 기틀을 빠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미국도 하루아침에 저렇게 된 게 아니고 약 40 신자유주의 체제 레이건 이후 1980년대 이후 40년이 넘도록 계속 그걸 해왔거든.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된 거야. 한쪽으로는 엄청난 일을 이룩하지만 한쪽으로는 완전히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든 이 체제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미국은 워낙 자원이 많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갔죠. 부자 망해도 3년은 간다고 되겠지. 그렇죠.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우리는 가진 게 없는 나라예요. 스위스와 똑같아요. 우리 가진 게 없어요. 어차피 사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다른 전략을 써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억강부약 대동세상 세계로 가면 미국이 3,8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를 그냥 그 인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빈곤에 허덕이도록 만들어 놓은 저 미국 사회는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느 곳에 가서라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은 이웃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언제라도 미국은 대한민국을 가난한 나라로 추락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거든. 무서운 나라예요. 그래서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독일 사람들이 이런 게 겉으로는 굉장히 미국에 잘합니다. 그런데 딱 돌아서면 자기 뜻대로 합니다. 자기들도 미국 뜻대로 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독일 사람들은 돌아오면 딱 자기 뜻대로 합니다. 자기 그 옛날서부터 내려오던 그 게르만족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기들이 우수하다는 건 사실 야만족이었는데 그 야만족이 가지고 있는 이 뭐랄까 자기들끼리의 그 모이는 이거. 그래서 미국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오늘과 같은 나라를 만들고 통일을 하고 했다는 그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나라는 스위스예요. 자기들끼리 내전도 벌리고 그랬잖아요. 1848년 이전까지는. 그러다가 1848년에 몇몇 칸톤이 묶여서 연방을 만들고 그래서 다른 칸톤들을 다 들러붙어서 26개의 연방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 척박한 땅이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했던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말처럼 한국인행에 영광이 있을 거라고 말했던 이사벨라의 말처럼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만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말도 그렇지만 보세요. 촛불혁명을 일으키고 지금 이 빛의 혁명을 일으키잖아. 계엄을 초전에 박살냈잖아. 누가 그랬어요? 시민들이 그랬거든. 빛의 혁명이 완성되면 우리는 이 동북아에서 이 거대한 나라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틈바구니에서 가장 우뚝 선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30년간 앞으로 이 건민내를 운영하면서 잘해보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은 특히 트럼프는 이재명을 아주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왜?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지 미국은 이미 파악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국민을 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같은 유능한 인재를 대한민국에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김대중이 말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서생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상인들의 현실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인재를 우리가 아까워해야 됩니다. 이런 인재를 구하기가 한국 역사 속에 드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재명을 보호하고 귀히 여겨서 머슴으로 써먹어야 됩니다. 이재명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요. 윤석열에 치이고 문재인에게 치여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이재명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스퍼트만 남았습니다. 그 스퍼트를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